오늘 또 제 톡방에서 투자 성공이 아니고 매수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 이게 여러분, 가격을 깎는다는 게요, 참 민망하죠.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리님 반갑습니다. 지니님 반갑습니다. 자, 정가가 5,000원이에요. 500원 깎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이 마진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나 깎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있죠. 이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한 100명 중에 한 명씩 있기도 합니다. 싫은 소리 잘하는 사람. 저도 싫은 소리 정말 못해요. 근데 억지로 제 롤에 맞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싫은 소리 할 때마다 정말 머리가 아프죠. 근데 내고도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 가서 무작정 6억 5천 7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그냥 미친 척하고 3천 낮춰 살게요, 던지시라고요. 자, 이 던지기 위한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호갱노노든 어디든 사이트에서 반드시 실거래가가 얼마큼까지 떨어졌고 얼마큼은 거래가 안 되는지, 이거를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바닥에서 내가 잡을 수는 없지언정, 바닥에 잡기 힘들어요. 바닥에서 잡을 수 없지만요, 여러분, 내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바닥에 형성된 그 가격이 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요, 자, 밑에까지 끝도 없이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씩 튀어 올라도요, 그 호가에서 받아줄 사람이 다시 없다 라고 하면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내고를 하시라고요. 자, 잠깐 그림판에서 그려볼까요? 요렇게 되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지, 요렇게 될지는 지금 판단이 안 된다 이거예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떨어지든 간에 나의 손해, 나의 기회 비용을 날리기 싫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내고를 해야죠. 마이너스, 내고를 해야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안전마진이에요. 재건축 보고 가상의 안전마진 이야기 설정하잖아요. 재건축 이야기, 재개발.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에 가상의 안전마진이요? 아니, 그러면 그 지표로 삼은 그 신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전마진이 없어요.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자꾸 안전마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부동산이 계속 영원히 상승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잘 아셨죠? 지난 2016년부터 15년도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이 계속, 서울 부동산 말이에요, 2021년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꺾이잖아요. 2021년 내내 가격이 빠졌잖아요. 안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번 사이클 겪고 나니까 어때요? 부동산은 정말 만만하지 않죠?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부동산이 진짜 만만하지 않더라. 왜? 한순간에 가격 빠지니까 나는 양도소득세 걱정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율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며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팔지 못하는 사이 후두둑 빠지니까 내가 팔려고 내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안 되니까 시장에서 대응조차 안 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볼까요? 자, 보세요. 자, 2020년도에 5억 7,900 저점이에요. 2020년 이때 갭 1억 5천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1년 만에 1억 5,900 오릅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와, 진짜 나 투자 잘한다. 아니, 나는 1년 만에 30% 벌었어. 1억 5천 넣고 수익률로만 따지면 100%.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양도소득세 2년은 보유해야지 6에서 45%였다라는 거죠. 근데 못 파는 거예요. 아, 그래, 뭐 1년만 더 기다려보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2년을 기다렸더니 본전에 옵니다. 2022년 3월. 그런데 2022년 3월 딱 되니까 내가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2022년 3월 달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했죠? 네, 파코님 반갑습니다. 네, 비전님 반갑고요. 오이네님 반갑습니다. 콩깍지님 반갑습니다. 연희님 반갑습니다. 드림님 반갑고요. 우수님 반갑습니다. 건가미님 반갑습니다. 박정희님 반갑습니다. 자, 지리사님, 한국인은 흥정의 민족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자, 2022년 3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벤트, 가장 큰 이벤트 뭐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모르시는 분들,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지금 20개밖에 안 눌러주시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기계정비공님. 자, 대선이죠. 2022년 3월 달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끝나고요, 탄핵 전국으로 얼룩들었던 그 대한민국 정권 끝이 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22년 3월달 3월달에 윤석열 정권 시작을 알리는, 네, 대선이 있었습니다. 자, 대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좋아질 거야 해서 1년만 더 기다리자 라고 했는데 쑥 빠집니다. 자, 내가 샀던 가격에서 23% 더 빠져요. 플러스 고점에서는요 40% 정도 빠집니다. 10%만 더 빠지면 반토막이에요. 자, 그런데 바닥에서 4억 3천에서 6개월 만에 16%가 오릅니다. 근데 이 16%, 이 가격 5억, 네, 4억 후반, 이게 또 거래가 또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올해는 대구의 엄청난 입주 물량 37,000세대 정점이, 네, 올해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런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매수하라고 했죠. 매수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너무 인색해요. 네, 인색합니다. 자, 대신 센트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편한 세상 남산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청라일스 자이 빼고 남산 자이 하늘집 15층에 5억 7,500. 자, 또 위에 뭐가 있어요? 대신 이 편은 어이구야 5억 9,300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것도 40% 빠지죠. 네.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는 곳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때 바닥에 잡은 사람은요, 네, 엄청난 행운이었겠죠. 자, 에드가님께서 선생님 3기 신도시 물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3기 신도시 총합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장기간 입주하잖아요. 에드가님, 장기간 입주하면은 과연 그 입주 물량이 소화되기 전에 서울이 치고 폭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에드가님, 3기 신도시는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물량 체크요? 그 가상이죠. 2025년은 되어야지. 또 2025년에서 제가 2027년 사이, 이때가 되어야지 3기 신도시 가닥이 나온댔어요. 언제 얼마큼 입주 물량이 있는지는요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서울 수도권 굳이 바라볼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에드가님께서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서울과 수도권에 그냥 좋은 점만 보려고 3기 신도시 입주물이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들을 필터링하고 다 제외를 하세요. 그냥 올해는요, 앞으로는요 광역시 부동산 장이 열립니다. 네. 왜? 대한민국 전역의 투자금들이 대구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대구 인구 계속 빠져나갑니다. 뭐 좋죠. 네. 근데 인구 안 빠져나가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인구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서울 인구 빠져나가는 거는 경기도 집값이 싸져서 그렇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너무 상대적으로 비싸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대구는요? 대구 인구 빠져나가는 거 김천 구미로 빠져나가는데 대구 집값 비싸서 그런 거예요. 주요 도시는요 인구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한자리 추억님 뭐 제 방송에 거의 처음 들어오셨다 해도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대한민국에는요 유동할 수 있는 그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금리가 올라갔고요. 일단은 은행 저축으로 많이 예적금을 많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투자금은요, 일정되어 있는데, 과연 그 일정된 금액으로 서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서울을 띄울 수가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못 띄웁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광역시로 가죠. 네. 광역시로 갑니다. 광역시로 가야지 쉽게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인구가 340만입니다. 대구가 240만이에요. 과거에 대구의 금액이 부산의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이 제일 비싸죠. 인구가 340만이니까요. 부산이 대구보다 100만이 더 많습니다. 100만이 더 많아요. 자, 우리 브라보 유유님, 평택 고덕신도시 어떻게 보세요? 전 좋지 않게 봐요. 평택이요? 서울이 올라야죠, 오르죠. 네. 자, SDJ님, 안녕하세요. 울산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뭐 많이 올랐어요? 네. 몇 개 호가만 오른 거 아니에요? 신축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울산은 2023년 매수 타이밍이고, 울산은 사이클이 매우 짧기 때문에 2024년부터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러면 언제 잡아야 됩니까? 올해 잡아야겠죠. 입주장 때 잡으세요. 만약에 신축의 입주장 때 못 잡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준신축 잡으세요. 네. 자, 그린리치 천문대 생각나네요. 네. 차원 만인의 시장 매수 어떨까요? 왜요? 투자요? 아니면 실거주예요? 그걸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네. 자, 제가 서울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갭이 지나치게 큽니다. 여러분, 갭이 지나치게 큰데 서울 가서 먹을 게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을까요? 갭이 지나치게 크면요, 서울 가서 먹을 것도 없고요, 수익률이 낮아요.